안녕하세요. 내 집 마련 및 재개발 재건축 가치투자 전문가 용산 이만수입니다.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그리고 독감도 유행한다고 하죠.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 시국도 어수선하죠. 계엄에, 탄핵에, 내란에 수십 년 동안 들어보지 못한 단어들의 혼란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부동산 공부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특히 올해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금매를 잡겠다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해 서울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는 한 방법으로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요 며칠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은요, 대외적인 분위기도 국내 분위기도 썩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국이나 금리, 물가 등 모든 것이 악조건인 것 같습니다. 특히 부동산 공급 측면에서 어려운 것은 모든 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 2, 3년은 공급 물량이 예전보다 훨씬 적다고 하죠. 그래서 특히 부동산 공급에 걸림돌이 될 규제들에 대해 완화하겠다는 스탠스를 취한 것이 서울시의 2025년 정책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연말 연초에 발표된 규제 완화 정책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호 규제 완화는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주상복합 건물을 건립할 때 비주거시설 비율이 있습니다. 즉 상업지역에서는 재개발 등을 할 때는 조례상 20% 이상을 상업시설 등을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에서는 10% 이상 상업업무시설을 의무적으로 건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상업지역에서는 20%를 10%로 준주거지역에서는 10%를 삭제하여 업무시설을 안 지어도 된다는 그런 의미죠. 상가 업무시설 분양이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더 분양이 쉬운 아파트를 지음으로써 미분양에 대한 리스크를 해소한다는 것이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사업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업성이 좋으면 분양도 잘 될 것이고 사업 진행도 훨씬 빨리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호 규제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선인데요. 즉 협의 절차 면제 제도 부활이라고 합니다. 협의 절차 면제는 초안 접수 때 서울시의 환경영향 심의 기준을 준수한 사업은 본안 심의를 생략해주는 제도인데요. 구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기존에 48일인 것을 20일로 대폭 줄이는 것이죠. 결국 조례를 개정해서 면제 대상을 모든 건축물과 정비사업으로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진행 속도를 가속화한다는 것이죠. 결국 재개발 재건축은 속도잖아요. 속도.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속도를 줄임으로써 사업을 좀 빨리 하게 하려고, 그래서 결국은 공급을 빨리 하겠다는 그런 의미겠죠. 다음은 도시 규제 지역의 사업자의 공공기업 부담을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즉 고도지구나 경관주거에 속하거나 문화재, 학교 주변, 그리고 구릉지의 일조권이나 사선 제한 등으로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들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공공기여 부분을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적용해서 기여 부분을 줄여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기부 체납을 줄인다는 말씀이겠죠.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이렇게 해서 사업성을 높여 재개발 사업 등의 진행에 걸림돌이던 사업성 부분을 해결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구릉지에 위치한 흑석 19역이라든지 동호암동, 이태원동 등 남산자락 주변에 낙후된 지역을 재개발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고 했는데요. 사업성 때문에 엄두도 못 내고 사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재개발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철폐 4호인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를 통합적으로 심의해서 속도를 단축한다는 것입니다. 통합심의는 건축, 경관, 교육, 환경, 교통 등 실계 분야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 재해 심의가 추가되었는데요. 결국 이 모든 규제 철폐는 경기 침체에 부동산까지 침체되는 것을 막아보자는 의도인 듯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경기 침체를 탈피하는 데 일조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요즘 언론에 자주 등장하게 되는 토지 거래 허가 해제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강남 토지 거래 허가 해제 논란 적기인가 섣부른가 등 의견들이 많이 나눠지는 것 합니다. 먼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법 조문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대한 법률 제10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이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토지거래 허가제는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공공택지 개발구역 등 대규모 신규 개발 시 수용 보상을 바라고 미리 주변 땅을 사두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탄생한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토지 거래에 규제를 가하는 것인데요. 요즘은 이 입법 취지에 맞지 않게 주택 거래에 허가를 받게 하는 이상한 제도로 변질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래 표에서 보겠지만 2020년부터 계속해서 지역별, 구역별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언론 보도에 보면 2024년도에서 서울시 삼실, 삼성, 대치, 청담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지정 1년씩 이렇게 연장을 해왔죠. 그리고 또 서울시의 재건축 단지, 압구정, 영등포, 양천, 목동,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지정 이렇게 매년 1년씩 연장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토지거래 허가구역들은 먼저 용산구에서 시작됐는데요. 예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에 따른 파급 효과로 주변 지역을 2020년 5월 허가구역으로 묶는 것을 시작으로 대치동, 잠시, 청담동, 송파 등 추가로 지정하고 그 다음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확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신통기획, 공공재개발, 모아타운 등 서울시가 무작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용산을 좀 더 상세히 보면 2020년 5월 20일부터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발표로 주변 집가 급등을 우려해서 미리 지정해 두었는데요. 서부 이천동 40번지 일대, 한강로 이갈, 신용산역 북측 1구역, 2구역, 삼강맨션, 특별계획구역, 그리고 한강로 158번지 일대입니다. 이곳 용산 지역의 허가구역은 이미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재개발에서도 지위승계가 제한되는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들인 거죠. 여기에 토지로 이중 규제가 가해짐으로써 거래가 씨가 마를 정도로 부동산 침체기를 겪고 있으며 여기에 신속통합 예정구역이라든지 모아타운이라든지 공공역세권 개발 예정지 등 광범위하게 지정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용산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것입니다. 이 허가구역이 지정되면 부동산 거래에 많은 제약이 있죠. 무주택자여야 되고 실거주 2년을 채워야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의 풍선 효과로 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도 낳고 있죠. 그래서 급기야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이 용역 결과를 보고 해제 등에 관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 서초 자유녹지 지역에 예전에 있었죠, 이거는. 그리고 삼성동 마에서 산업지역,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지역에 2020년 6월 23일부터 올해 25년 6월 20일까지 계속 연장이 되고 있었고,
그리고 주요 재건축 단지 여의도, 압구정, 목동,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21년부터 25년 올해 4월 26일까지 지정되어 있고 또 기타 신통기업들이 워낙 많이 지정 허가구역을 묶이죠. 신통기업은 후보지 선정 기준으로부터 묶이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용산구 이촌동 한강로 1, 2, 3가 용산동 3가 등이 있죠. 여기는 다른 지역들은 서울시장이 허가구역을 지정했지만은 용산구 같은 경우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했죠. 역시 국제업무지구의 그런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라 보고 또 국제업무지구가 코레일 등 여러 가지 소유자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직접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권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나왔던 뉴스죠. 서울 전역 토지거래 허가 해제 본격 추진. 작년 하반기부터 거래량 감소 추세 확인되어 토제 재검토 시기 도래 판단. 그래서 이렇게 뉴스가 많이 나오면서 이 토제 부분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해자되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런 언론에 스물스물 나오게 되는 이야기들이 주로 강남 3구, 강남 쪽 이야기인 것 같아요. 즉 잠실 마이스 산업 주변 지역의 아파트 거래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아마 용산은 제외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불길한 예상도 들기도 합니다. 저희 삼각지 주변에서는 재개발 지역들이 재개발 구역들에 1년에 한두 건 거래가 되는 정도인 것 같거든요. 정말 토지거래 허가를 왜 지정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언론에 나오는 신문 보도를 보면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정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게 맞나? 앞에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정말 토지거래를 하는 거에 갑자기 투기 수요가 유입된다든지 지가가 급등한다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이게 주택거래 규제로 주택의 토지가 단 몇 평이라도 있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부동산 전문가들 중에 굉장히 많고 학자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어서 또 시장 분위기도 지금 거래 가격이 안정되고 거래가 절벽이고 이런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서울시장이 지금 해제하는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 그래서 이 분위기를 감안해서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또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 여기에는 부동산 거래 실종이 있겠죠. 정말 거래가 없잖아요. 특히 용산 같은 경우는 정말 부동산 거래가 없거든요.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를 묶어놓은 거는 정말 거래를 하지 말라는 거겠죠.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 소유자들한테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 사유재산의 그런 행사를,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그런 역작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빨리 좀 해결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결국은 각 지자체 세수 확보의 어려움, 이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각 지자체별로 정말 세수 확보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부동산 취등록세일 거거든요. 부동산 거래가 돼야지 이 취등록세가 발생할 수 있는데 아예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각 지자체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또 일부에서는 해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강남 위주로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좀 더 광범위하게 용산이라든지 다른 지역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들이, 또 현장에 나와보시고 이런 정책들을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2025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니까
투자를 망설이는 분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가 투자하기에 더 좋은 시기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싼 매물이 나오면 매수하기에 더 유리한 위치가 될 것이니까요. 둘째, 정책의 방향입니다. 대외적인 그런 어려운 시기, 또 국내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시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타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리고 또 우리 부동산을 내 집 마련을 한다든지 또 자녀 명의로 조그맣게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대외적인 불안 요소가 팽배할 때 오히려 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서울시 정책 방향들을 보고 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방향을 취했으면 좋을지, 또 용산구의 토지거래 허구역에 대한 지정과 해제에 대한 그런 간단한 짧은 제 생각들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